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6일 위닝스탁 공개 방송,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레이더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날씨가 공기가 굉장히 맑았던 그런 하루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그래도 좀 잠잠하네요. 네. 근데 미세먼지 다시 오겠죠? 네. 뭐 대유 위니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어, 이게 주식이 그 가지고 있는 속성, 예,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유 위니아가 그 미세먼지 때문에 급등했던 그 시간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굉장히 상승을 쭉 잘 했던 때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면 관련 뉴스는 나왔을 것이고 주가는 더 올라갔겠죠. 아, 피글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역시 이제 미세먼지가 또 심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가지 못하는구나.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떨어지니까 추세를 벗어났죠.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네. 참 이게 뭘 아이러니한 건 아니고 희한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쯤에서 한 번쯤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예. 즉 뭐냐면 이제 뉴스가 나올 때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 미세먼지 관련 이 테마주는 어떤 운명을 어, 타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싸질 때까지 내려가죠. 네. 여기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강한 미세먼지가 다시 와줄지 아니면은 그냥 주가가 힘없이 이렇게 내려갈지 그러면은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겠죠. 아, 주가는 재료가 없이는 가기가 참 힘들구나. 예. 근데 이런 경우에 특별한 재료 없이 그냥 세력이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한번 생기면은 또 보시고 아마 좋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네. 3월달 미세먼지 테마 한번 계속해서 보시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관심 종목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음, 그 덱스터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대유 위니아하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둘 다 그 눌림목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조정이라는 거죠. 조정. 예. 자, 이 조정. 이 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조정과 그 세력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덱스터가 오늘 CJ ENM과 이제 그 인수설이 퍼져가지고 그 뉴스를 받고 올라갔는데 저도 이제 덱스터를 뭐 꾸준히 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상승을 보면서 더욱 좀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상승이 있는다는 것을 이 사전에 알 수는 없어요. 예. 뭐 이렇게 생긴 차트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죠. 이렇게 쫙, 좋아 보인다. 예. 왠지 막 매집인 것 같고 갈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매집인 것 같고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차트가
그 다음에 전부 다 상승을 하느냐? 그렇진 않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추세 돌파하고 나서 눌려있는 종목을 가서 다 사면은 우리는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곳에 와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실험을 해보시는 분은 0.1%도 안 됩니다. 참 이상하죠. 이렇게 막 놀라운 상승이 자꾸 나오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모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소액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실험을 해보시는 분은 0.1%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이러니하게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상당히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잘만 하면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주식 세계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인간의 어떤 양면성 그런 것이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주식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황금님, 어서 오세요. 주식 이 세계에서는 의외로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그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것 속에 굉장히 큰 비밀이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그것을 귀찮아하는가, 이런 실험하는 것을 왜 귀찮아하는가, 이것을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귀찮아할 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차트에 보면은 뭐 뚜렷하게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어려운 패턴도 아니에요. 자주 보이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 실험을 제 스스로 해보고 또 수강생분들한테도 실험을 권유해보고 또 강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실험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실 실제 해보면은 뭐 이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것을 실제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큽니다. 여러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딱 봤을 때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패턴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은 꼭 좀 해보시기 바래요. 또 제가 또 방송에서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해보시기 바라고. 그 간단한 실험 하나가 잘하면은 큰 부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덱스터를 이제 오늘 제가 관종으로 올려드린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 전에 조정 중에 매수를 하거나 상승이 확인돼서 가서 매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린 시간이 이제 상한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때쯤, 이 시간대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이제 매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 종목을 이거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유는 상한가 올라간 종목은 이렇게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본 기준으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품속에 숨겨놨던 칼을 꺼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품속에 칼을 숨겨두고 있었죠. 그 칼이 꺼내졌어요. 그래서 조정 중에는 가서 사는 방법이 아니고 조정을 끝내고 나와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가서 사는 거죠. 이때가 가장 적합한 타점이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가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 상승 전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와중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사는 그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시점에 가서 매수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품고 적어서 샀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죠. ED 같은 급등주를 보시면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가격에 올라간 주식을 가서 어마어마하게 가서 하는가. 오늘도 152억 2,400만 원어치 거래가 됐는데 이 위험한 곳에 가서 왜 이렇게들 매매를 하는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조용했을 때는 가서 별로 사질 않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닥에서 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지 안 갈지 얼마나 갈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뭐 바닥에서 쌀 때 사는 거 그거 몰라서 안 합니까? 이렇게 싸졌는데 그냥 상장 폐지 된다던가 언제 올라갈지도 하세월이죠. 기약 없죠. 답답하죠. 여기다 돈 넣어놓고 한 달만 기다리면 깝깝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덱스터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관종을 올렸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시점에 관종을 올렸는가, 그 심정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습관화가 되면 주식책을 사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주식책을 쓴 사람이 이제 이동평균선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갖고 그것의 패턴에 대해서 막 써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동평균선 이런 이야기를 꺼냈고 자기 책에 이 중심 이런 거에 이동평균선에 관련된 것이 있나, 혹은 캔들에 관련된 것이 있나.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책을 보시면 이 저자가 이런 심정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액면 이렇게 써 있는 내용만 보지 마시고 그 심정을 이해해 보시라. 저자의 심정. 그 소설 작가들도 그 어린 왕자 쓴 그런 작가들, 박경리 씨의 그 토지 그런 소설들 있죠. 그 작가들도 그 소설을 쓸 때 어떤 심경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심경을 가지고 그 소설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상승 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종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덱스터를 올려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장중에 제가 이 종목을 단타용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이 종목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용히 횡보를 해 오다가 오늘 아침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종목 보여드린 거, 그제 보여드린 거 다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오전에 매매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오후에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가서 매매하는 것을 좀 더 장기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덱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후에 올라가는 시점에 이런 데 가서 이제 단타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덱스터를 이제 단타용으로 오늘 제가 이제 주요 종목으로 이제 다뤄보게 됐고요. 다뤄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일봉을 보면서 일본 기준으로 이제 관종 종목을 올릴 때 이것 한번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보게 됐고, 세력 밀어 올린 패턴에 그 잘 부합이 된다. 예. 뭐 이 외에도 설명을 하자면 뭐 1시간 내내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 네. 아주 여러 가지 뭐 그 여러 가지 잘 보여주는 면이 많고요. 또 뭐 세력의 매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추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캔들의 패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예, 너무나 뭐 볼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 이 덱스터의 재료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종류의 재료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그 CJ ENM과 넥스터 스튜디오 인수설 조회 공시 요구 이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그런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이제 루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루머죠. 그러니까 풍문. 예. 그래갖고 오후 12시까지, 예. 4월 17일 오후 12시까지, 그러니까 내일 12시까지 그 상승을 할 거예요. 네. 한마디로.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아무 일도 없었음, 예. 단지 풍문에 불과함 이렇게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지겠죠. 네. 근데 만약에 예, 뭐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이다 나오면은 그대로 상한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혹은 이제 상한가 쪽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뉴스는 어, 인수설, 예, 인수설에 관련된 그런 뉴스고, 조회 공시 요구에 관련된 뉴스고, 이 조회 공시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 막대 움직였을 때 무슨 뭐 조회 공시 요구, 만약에 이제 아무 사유가 없음 하면 그 다음부터 주가는 하락을 하죠. 뭐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덱스터가 이제 이 흘러온 주가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의심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고 조회 공시 요구, 이거 뭔가 좀 많이 이상하다, 깨름칙하다. 네. 왜냐면 세력이라는 색 안경을 쓰고 이 차트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좀, 예, 왠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또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늘 입버릇처럼 많이 말씀드리죠.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다. 뭐 왜 내려오질 않을까? 어, 주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1월부터 2월, 3월 왜 주가가 뭐 이런 상태가 됐을까? 예. 이게 뭐냐면 나중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꾸 가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회사에 뭔 일, 큰일 났다, 큰일이 났다, 그럼 자꾸 매도를 하니까 무너지고 아주 심하게 무너지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상황에 가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 초 대박이 난, 예, 아시아나항공 그날 영상을 여러분들이 녹화 영상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아시아나항공 초 대박이 난 그날 이 3월 26일에 녹화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때 이날은 저가 매수를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었죠.
완전 좀 초대박이 났고요. 매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뭐 가장 간단하게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힌 그 매도법은 이런 급등주를 올라탄 경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급등주를 올라타게 된 경우가 있죠. 가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디까지 갈까, 머리에 생각을 비우고, 예, 제가 그냥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원래 매도는 좀 복잡합니다. 전일 종가 가장 간단하게 보면, 전일 종가 이렇게, 오늘 종가 여기죠. 급등주는 가다가 전일 종가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거기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하락을 좀 했었어요. 아시아나항공이 였고, 전일 종가 가격 이하로 내려갔으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주시면 돼요. 이게 뭐 진리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냥 어떤 규칙을 세워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놓고 뭐 일일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계산이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안 맞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가서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정말 초반에 그냥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은 뭐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경험상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간편하게 봤을 때는 그냥 가장 낫더라.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전일 종가 가격으로 이하로 내려갔으면은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근데 왜 이렇게 정했느냐, 급등주는 계속해서 갈 때 가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ED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주의 그 어떤 교과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가장 최근 나온 급등주 중에서는 이 경우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잘 갔으니 망정이지, 여기서 예, 이날이 수익 실현하는 날이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근데 이렇게 반등을 해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냥 내려갔다 그러면 계속 끌려갑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 착각하지 말자. 반등하겠지 하고 더 가겠지. 자, 만약에 뭐 1억을 가지신 분이 돈 다 잃고 1,000만 원 남았어요. 그걸 어떻게 여기다 딱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걸 팔까 말까 고민 중에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오랜만에 어렵게 잡은 급등주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올라갔는데도 팔아야 되는데도 안 팝니다.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사신 분이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지 말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어떻게 갈지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세력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이제 돈 많이 잃고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왜 돈을 잃었을까? 그 돌아보는 시간 중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착각이었죠. 예.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수익이 났던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다 그때 안 팔은 거예요. 뭐냐면 일정한 매도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 한번 이번엔 참아보자 이렇게 갖고 더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매가 완전히 막 중구난방이죠. 어쩔 때는 막 몇백 프로 수익 났다가 어쩔 때는 수익을 못 냈다가 막. 특히 이제 제가 처음 주식을 하던 그 2001년, 2002년, 2003년도까지 주가가 막 한 번 잘 튀면은 보통 막 5배씩 올라가고 막 그랬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자,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어쩌다 한번 갑자기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것을 만약에 어떤 분이 잡으셨다. 그러면 지금 한 50% 내지 70% 정도 수익이 나 계실 텐데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허구한 날 잡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 음,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꾹 찌고 가야 됩니다. 예, 눈 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일 종가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의 그 중심주들은 역시나 이제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CJ 시푸드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CJ 그룹도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보니까 뭐 SK, 한화, CJ 그래서 오늘 금호산업도 우선주 지금 벌써 뭐 엄청나게 올라갔고 CJ 시푸드 네. 그러니까 잘 하면은 이 CJ 그러니까 금호산업 쪽은 이미 상승을 해버렸고 기회를 놓쳤고 지금 잘 하면은 후속타로 이제 이 테마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테마 확장. 예. 이 후속타로 여기 올라타신 분들이 의외로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주가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뭐냐면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은 나중에 이제 하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호산업 우선주를 오늘 가서 매수하신 분이 앞으로 뭐 먹으면 얼마 더 먹겠어요. 그러나 CJ 시푸드 1우를 사신 분, 오늘 첫 상을 때리는 것을 사신 분,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을 가서 사는 것은 그거보다 더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SK 네트워크스 우선주도 지금 이 점상을 떴다는 것은 이것들이 이제 지금 다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제 아시아나항공 뉴스가 나오고 오늘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것은 그러니까 이 뉴스는 추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다행히 지금 빨리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는 앞으로 추가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뻔한 거. 그런 주식은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률이 높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그 처음에 AI 조류 독감, 그다음에 뭐 전염병들이 그런 것이죠. 한번 퍼지면은 그 다음날 바로 종료가 되지 않고 주로 이제 뭐 서울에서 퍼졌으면은 인천, 경기, 그리고 뭐 충남 이렇게 해갖고 막 퍼져가면서 연일 매일 저녁마다 뉴스에 나오니까 그 주식들이 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덱스터 아까 제가 올려드린 거 과연 이 덱스터는 이제
그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무슨 뭐 FD 뭐 승인 받는 뭐 해갖고 뭐 임상 3상 실험을 해갖고 어떻게 됐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아무 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잘 보시더라도 일취월장하게 어, 그 실력이 향상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지주 우선주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저번에 화폐 개혁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화폐 개혁 이야기를 오늘 또 꺼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좀 세력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화폐 개혁 이야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계속 뭐랄까 이제 군부를 뗀다고 하죠. 군불. 여기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음모론을 꺼내보자면, 한국은행 총재가 이 청호컴넷을 매집을 해가지고, 예, 이 관련 기재부 관련 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해갖고 이걸로 한탕 해먹자. 그래갖고 내일도 막 나와서 막 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내일부터 그냥 점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완전 뭐 핵폭탄급이죠. 예. 화폐 개혁이 된다면은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안 올라가서 걱정이잖아요. 예. 순식간에 집값이 두 배로 뛸 겁니다. 두 배가 뭡니까? 한 세 배까지 뛸 겁니다. 반면에 집은 없고 그냥 예금만 갖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집값은 뛰고 예금의 가치는 하락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금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뭐 3천만 원 갖고 계신 분들은 순식간에 자기 돈이 1,0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쭉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번에 이제 레이다님이 저한테 이제 기업, 우리나라가 앞으로 큰 기업들이 M&A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답변을 해드렸죠.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이제 뭐 일어나고 있죠. 오늘 이제 현대자동차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본격적으로 회사들이 왔다 갔다 정리정돈이 되고 막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화폐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원래 이제 화폐 개혁이란 것은 그냥 베네수엘라나 이제 그런 나라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비밀리에 그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화폐 개혁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순대국밥 한 그릇에 뭐 6,000원인데, 만약에 이게 뭐 한 그릇에 6만 원이다. 그러면 그럴 때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뭐 말리지 않죠. 순대국밥 한 그릇에 6만 원씩 막 내고 이렇게 먹는다. 예. 근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폐 개혁을 무리하게 지금 이 진행을 해야 되는가? 예. 그리고 원래는 그 비밀리에 갑자기 딱 단행을 하는 거죠. 근데 뭐 환율 이야기 꺼내면서 한마디로 뭐냐면 화폐 개혁을 하고 싶은데 핑계만 대는 거예요. 화폐 개혁을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되냐면 대기업이죠. 그 뭐 달러를 많이 갖고 있고 뭐 어쨌든 대기업이죠.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자기 집 없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 갖고 있는 이 중산층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대박. 그리고 화폐 개혁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절대 서민들이 이제 중산층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집 사기 힘든데
앞으로 집을 한 3배는 더 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예측하기 불가능하고, 지금 화폐 개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그러면 예금을 빼서 이 주식을 사두는 게 낫지 않냐. 괜찮습니다. 만약에 화폐 개혁을 한다면, 예.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하면은 이 주가도, 그러니까 지금 4,255원짜리 이것도 만약에 뭐 425원이 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화폐 개혁을 딱 하면 그 다음날부터 거래해야 될 때. 하지만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완전히 불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당해가지고 만약에 예금 팍 줄어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에 투자해갖고 그 줄어든 예금 당한 거만큼 돈을 버실 수 있어요. 주가, 그러니까 전체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것이 일종의 실물 자산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짜장면을 지금 6,000원에 사 먹고 있다가 어느 날 짜장면이 이제 7,000원 되고 8,000원 되고 막 그런다. 거기다 이제 만원까지 간다. 그 6,000원짜리 짜장면이 7,000원, 8,000원, 만원으로 간다. 그럼 주가도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그러면 바로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물가하고 주가는 똑같이 간다. 어쨌든 이제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 그거를 읽어내셔야 돼요. 아, 요거 좋다.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잘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쫙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면 뭐냐면 여기서 조용히 매집하신 분들 대박 나는 것입니다. 이런 차트 많이 보셨죠? 이렇게 올라가다 대박 나는 차트. 그리고 이것은 세력이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화폐 개혁하고 사실 이 청호컴넷이나 ATM기 뭐 그 만드는 회사들 지금 뭐 사실상 뭐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도 지금 오늘 여기 더 올라타신 분들은 승부를 잘 거신 거예요. 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빅 호재가 있을 때는 해볼만 합니다. 대신에 이제 뉴스들이 얼마나 비중 있게 이 뉴스를 달아주는가, 이게 좀 문제인데요. 한번 뉴스들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이제 대한항공 그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 대한항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넘겨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대한항공의 지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이냐.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회사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기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기업에.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다. 그래 버리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은 여기 좀 매집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작은 회사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은 회사로 봐야겠죠. 한진칼, 우선주. 이거 싹 다 매집입니다. 이거 올렸죠. 여기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처분을 하고 피니쉬를 하는지 보시면은
세력의 그 실력에 감탄하실 겁니다. 그러면 고점권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진칼 우선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어떻게 될지 봐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처분을 했다고 봐요. 이렇게 됐다가 그냥 내일부터 쭉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이거 2만원대에서 7만원 갔으니까 이렇게도 팔고 떠났다면 대단한 세력이죠. 세력의 그 매집과 급등주 관련성 뭐 칭찬을 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이 정보력. 아마 조영호 회장이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주식들을 엄청나게 사놨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지금 항공주들이 올라서 지수를 받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마가 끝나서 떨어지면 다른 대형주들로 지수가 방어하게 되나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 업종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가 이제 이 정도인데, 지수를 받치고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주가들도 보면 뭐 아직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하고 있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번에 보니까 홍콩이 좀 여기도 괜찮네요. 자, 그야말로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잔치가 일어나고 있고 뭐 대박이 터지고 있고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찬찬히 살펴만 보시면은 먹을 떡이 정말 많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 수익이 한번 나면 크게 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CJ 시푸드 이쪽으로 이제 승부를 보러 들어가신 분들 일로 자, 이 승부를 보러 들어가신 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의견은 잘 모르겠다. 그런 겁니다. 하나 이쪽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시들해지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시들해지지 않게 뉴스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내일은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또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뭐 어느 회사가 뭐 인수전이 나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막 뭐 또 이야기들이 막 설왕설래가 되면서 누가 산대더라 아니더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움직인 거거든요. 내일도 아마 그렇게 움직일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많은 회사들로 해서 집중력이 없이 퍼져 있거든요. 이번에 정말 살아있는 공부죠. 잘 기억을 하시고 기록을 해놓고 다음번에 또 이런 빅 호재가 터지면은 분명히 또 터질 거거든요.
그때 가서는 실력 발휘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또 좋은 종목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잘 기억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